네, 제 54회 미래지속 가능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국토교통부의 공무사업, 주요한 공무사업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거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좀 관심이 좀 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인 정보의 윤곽들을 좀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은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화, 뉴스로 편집자를 통해서 편하게 좀 질문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를 한번 살펴보면 자율개정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자율개정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하게 지특회계 내지 균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 자율개정이 8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로 늘어나고 특히 아무래도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겠죠. 우리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택이나 생활 인프라에 대한 그 노후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노후 산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 인프라 투자들이 좀 강화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노후나 쇠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나 지역 활력적을 위해서는 AI를 포함한 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다라고 좀 일반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문서나 그리고 저희 뉴스를 자료실을 통해서 공개되는 주요한 공무사업은 국토부의 경우는 한 26개 정도를 추려놨습니다. 물론 매년 반복적이고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은 제가 적시를 하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살펴보면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뉴빌리지, 도시 재생이죠. 여전히 뉴빌리지와 도시 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공모 사업들, 그리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이 내용 잘 몰라서 많이 지원을 안 하시는 내용들도 있고 여전히 경쟁률은 높은 편인데 의외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집행률도 좀 저조한 편이고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도 있고 그리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등 개선 사업들이 제가 행안부 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행안부의 빈집정비 등 개선 사업이 국토부와 농림부로 사업이 전체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빈집철거 지원 사업, 특히 이제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의 내역 사업 내지 내내역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 복합센터,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는 내년부터는 AI 시티로 AI 시티와 함께 해서 좀 더 고도화되는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을 포함한 지역 개발 사업들, 그리고 지역 활력 타운 사업, 여전히 지역 활력 타운 사업은 22개 매입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 중에 몇 개만 좀 살펴보면 우리 지자체가 생활권에 따라서 자율편성 사업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지자체가 성촉인지 아니면 일반 농산촌인지 도시활력증진인지 아니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의 대상지인지 한번 살펴봐서 이에 맞는 생활권 구분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실과, 국실과나 아니면 이제 하위의 이 팀 단위에서 전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있으시긴 해요. 다만 이 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연계되는 그 부서와
좀 소통을 평상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좀 미흡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국토부의 지역개발 사업이고, 성촉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이 대상입니다. 성촉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이 대상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1, 4분기 말이나 2, 3분기 초에 공모가 나오게 됩니다. 공모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사업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open.go.kr이나 아니면 뉴스로나 아니면은 구글 AI 검색이나를 통해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의 다른 타 지자체 사례들을 뭐 많이도 보실 필요 없고요. 몇 가지만 추출해서 가지고 AI를 통해서 좀 우리 지역이 해볼 만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 많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사회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고 중추적인 패러다임이 될 거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민관상생 지역투자협약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이 앞단위 뒷단위 단어만 좀 바꿔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고요. 국비를 한 최대 5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민관 상생이라고 해서 민간의 민간 영역이 같이 임할부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거부 반응이나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쉬운 내용입니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공무원분들이 모든 사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민간에 다 위탁이나 용역을 줘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지역투자협약도 민간 영역이 같이 포함돼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차장이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하드웨어에 대한 시설이나 소프트웨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 매칭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봐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역 활력타운 벌써 3년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없어지네 뭐 아니면 예산이 줄었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는 내역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지에 대한 계속해서 우리의 주택이나 정주 인프라는 계속 노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후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업사이클링 하는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내년도에도 지역 활력타운은 계속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의 우선 선정 그리고 동시 선정은 3개, 3개 그러니까 14개는 우선 선정과 동시 선정이 되고 8개는 가점 부여가 돼서 총 22개의 메뉴판 사업으로 구성돼서 진행이 된다. 물론 이제 행안부도 연관이 있겠죠.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기 쉽지 않은 정보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패키지로 나와 있는 특히 메뉴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과 같은 사업들의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공모사업들만 살펴봐도 평균 뭐 군 단위에서는 50개, 시 단위에서 7, 80개 정도의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공모사업들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메뉴판 사업만 가지고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조성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역시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 여전히 스마트 정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스마트라는 단어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이거 너무 진부한 개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하지 않은 그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AI와 이제 결합이 돼서 좀 더 확장적으로 사업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요. 행안부에서 올해까지 진행이 됐던 지자체 빈집정비 사업은 내년부터는 국토부와 농림부로, 특히 이제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림부로 해서 그 빈집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예산도 본 예산 자체에서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 있으니 이 노후화된 유유지나 주택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것인가. 큰 어마어마한 도시재생 사업은 아닙니다만 매우 거점별로 국수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니 이 사업도 놓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누빌리지 사업 역시 노후 저층 주거 공간에 대한 혁신입니다. 매년 준비만 하다가 담당자 바뀌어서 놓치시는 그런 지자체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이번엔 꼭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 노후 저층 주거 공간 혁신을 위한 이런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누빌리지 사업도 함께, 그리고 인구 감소, 저출생과 관련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 있는 부서에서도 이 누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년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산업부의 사업인지 국토부의 사업인지 좀 애매모호한 사업이 있습니다. 부처 연계형 노후 산당 개발입니다. 착공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거점 산업단지를 이제 다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문화선도 산당 공모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표에서는 제 10차까지 부처 연계형 노후 산당 개발이 지정이 됐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국에 너무나 많은 노후화된 이 산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떠한 노후화된 산단이 있는지 좀 살펴봐서 당장 2026년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선 9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산단이라면 내년부터 좀 서서히 준비를 해서 이 부처 연계형 노후 산단 개발 공모 사업을 잘 선정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주요한 국토부의 공모사업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유튜브 말고 오프라인 상에서 오는 17일에 서울 영등포에서 하이스쿨 유스호스텔에서 각 부처별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일정, 개소당 금액, 주의할 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국토부의 주요한 공모사업 살펴보는 54회 포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 55회 미래지속 가능 포럼에는 문체부 그리고 이어서 농림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